자, 이번 시간에 이제 262페이지 65분부터 봐봅시다. 잠깐 칠판 봐보죠. 미등기 양도자산 란 정리죠. 자, 그래서 뭐 종합정리 의미가 되지만 뭐 양도소의 규정을 정리하면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불이익을 많이 받죠. 계산하면서의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자, 첫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에 적용하는 건 기본이죠. 자, 그러면서도 자,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불이익. 자, 그에 따라서 주의할 부분은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이익이 뭐냐면 계산공제에 있어서 조율의 계산공제를 받죠. 토지 건물에서는 자, 등기된 경우는 3%인데 미등기에 대해서는 10배가 적은 0.3% 적용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불이익이서, 물론 세율은 70% 단일세율로 적용이 되니까 불이익에 있어서는 비과세 받지 못한다, 특별공제 받지 못한다, 기본공제는 꼭 숙지하셔야겠죠. 그러므로 자,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자산은 등기지 말고 팔라는 게 아니라 미등기 상태로 팔아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특별공제,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의 의미로서 자, 핵심은 장기할부 조건에 의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하여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비과세 감면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제외된 자산으로서 장기할부 조건하고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미등기 제외된 개념을 좀 정리가 돼야죠. 그런 문제 65번 정리해 보면 자, 양도소득 산출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미등기는 자, 내용 중 옳은 걸 한번 찾자. 자, 첫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죠. 다음에 세율은 60%도 아니죠, 70%죠. 양도 취득가액은 긴시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음 미등기로 양도할 경우에 10% 세액공제한다. 뭐 등기든 미등기든 양도소득 애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만 옳은 설명이 되죠. 자, 66번. 자, 미등기 양도사는 70% 세율이 적용되는데 미등기 양도사는 제외된 자산이 아닌 걸 한번 찾자. 첫째,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자,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핵심이었죠. 두 번째,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역시 핵심이었죠. 세 번째, 농지 교환 분할에 발생한 비과세 농지에 대해서도 자, 미등기 제외된 자산이고,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제외자산. 다섯 번째, 1세대 3주택을 소는데 건축을 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의 허가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능한 사진이 제외사항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틀렸죠. 67번. 자, 취득 등이 4년 6개월 보유한 토지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했습니다. 이럴 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될까? 자, 그러면 등기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산 토지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물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을 구해야겠죠. 양도 차익. 자, 양도 차익을 구해서 소득금액 구하고 과표를 구해야겠죠. 이럴 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등기 양도 자산은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양도 차익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 왜? 그 사이에 특기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 차익을 정했죠. 그래서 양도가의 2억이고 필요 경비가 1억 8천이니까 자, 양도 차익은 2억에서 1억 8천, 1억 8천을 차감한 2천만 원, 2천만 원이 양도 차익으로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출제되길 바란 마음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은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자, 다음 68번 또 정리하게서 찾아보세요. 이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로서 신고 납부한 국세죠. 그럴 때 이 신고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죠. 1년. 그래서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달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근데 양도세는 확정신고 전에 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므로 자, 항상 신고 납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애정신고 납부인지 확정신고 납부인지를 구분하면서 정리하시되, 그럼 예정신고는 누가 해야 될까? 애정신고 대상자는 과세대상 자산,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애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때 과세상 자산은 1번 토지건물, 2번 푸는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자산, 5번 파생상품이 있는데, 이 5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애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신설이 됐지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애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양도한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하문에서 양도 차이였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must 해야 한다. 물론 과표가는 결손이 발생한 대로 확정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예정신고 기한, 중요하죠. 예정신고 기한은 두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덩어리로 구분이 돼서 1번, 2번, 4번 소득과 3소득, 5번은 애정신고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즉 부동산 그룹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2개월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어서 단순히 양도일로부터 두 달이다.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이죠. 그런데 토지 건물의 국토법상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할 경우에는 애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이 된다는 거. 그런데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분기. 분기의 말일부터 2달이 애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애정신고에 따른 납부에 따른 납부세액을 산정할 때 애정신고라고 해서 간이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최소가 특기라는 기본 과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해서 신고고 납부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확정신고는 1, 2, 3, 4, 5 동일하게 소득이는 다음 연도 5월달이 되는데 하나만 주의하면 되죠. 그 주의가 뭐냐면은 확정신고에 있어서 문제는 애정신고. 애정신고 한자. 애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애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애정신고 한자라 할지라도 확정신고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런 경우는 과세 기간 동안에 2회 이상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를 적용 대상이 있어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기본공제 적용으로 세액이 달라질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결정, 자, 신고하지 않을 때 결정, 신고 등이 오류 탄력할 때 경정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정 경정세액에 대해서 실지 거래가를 적용할 때 실가를 적용을 할 때 실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추계가액에 의할 때는 이미 양도세상이 구분해 봤지만 추계는 매감환기라고는 순서에 의한다는 거.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긴축가 순에 의한다는 거.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국세니까 납세지가 거주자 주소지 관한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물납과 분할 납부 에 있어서 2016년 개정으로 물납제도는 폐지가 돼서 이제는 양도소득에 물납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죠. 이때 분할 납부의 요건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눌 수 있는데 이때 납부세액의 의미는 애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데 그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2달 내 일부 세액을 나누셨죠. 이게 일부 세액이니까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할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 분할 납부 금액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한번 간단히 핵심을 정리해 봤지만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회 시험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이니까 숙제를 좀 신경 쓰면서 자, 문제조 접근해 보죠. 68번부터 봐보죠.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애정신고 자진납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토지 건물의 자산을 양도한 토지 건물이죠. 자, 애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애정신고. 그럼요. 다음 두 번째,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애정신고 must 하여야 한다. 비록 양도세 납부할 금액이 없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식 출자 지분에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양도에 속하는 분기의 말부터 2개월 내 애정신고. 4번 국토법상의 토지거래 계약에 따른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할 경우죠.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는 허가일을 기산하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내 애정신고 의무가 있죠. 5번 애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할 때 10% 상당을 공제한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애정신고 납부는 확정신고 납부는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69번. 자, 다음같이 토지를 팔았을 때 애정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죠. 자, 토지를 팔았는데 계약일과 잔금 약정 필요 없죠. 대금 청산이 자, 양들어서 6월 3일이 되겠다. 3일. 근데 토지거래 허가일이 7월 10일이 나왔네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의 땅을 판 경우죠. 그래서 일반 땅을 파면 허가 필요가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일이 나왔다는 건 국토법상에 자, 토지를 팔았다. 그럴 때 대금,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죠. 이런 애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면 7월달 말일이 되니까 7월 31일부터 2달이 되니까 8월, 9월에서 9월 30일이 애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법상 유동적 무효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죠.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할 경우가 유동적 무효 상태죠. 왜? 허가를 받아야 확정적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민법 등에서 많이 활용한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70번. 자, 다음 중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확정신고 기한이 옳은 걸 한번 찾자. 확정신고 기한은 부동산을 팔든 주식을 팔든 파생을 팔든 등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기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양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십니까? 5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자, 5번에서 속하는 달의 다음 연도 5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 4월 달에 팔았어도 4월 달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이 확정신고에서 확정신고를 일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5월 달이죠. 자, 71번. 양도소득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데 실제 거래가에 의할 경우에 추계조사할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첫째, 자, 우리가 실가를 확인할 또는 인정할 수 없을 경우는 추계조사에 결정 경정할 수가 있죠. 다음에 양도 취득 당시 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 계약서 등이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경우다. 그 말. 다음, 장부 등의 증가 또는 매매 계약서 등이 허위 명백한 경우에 추계가 들어가죠. 다음, 추계조사의 결정 정정하는 환산가액은 양도가의 추리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자, 매감한계도 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환산이 되지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 산정에 우리가 계산과 형태를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양도가액의 추계는 매감기, 취득가액의 환산은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되지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 확인 인정 없을 때 매감한기로, 자, 항상 매감한기 이렇게 서술이 됐을 때고 순서가 돼야 됩니다.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긴축하 이런 순서에서는 정말 생각하셔야겠죠. 네 번째 틀렸죠. 72번. 양도세 납세지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자, 양도세 납세지는 국세 소득세니까 거주자 주소지.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겠죠. 기본은 거주자 주소지입니다. 놓고 본다면은 1번 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그 주소지라는데 만약에 주소지가 만약에 없을 경우는 어차피 거소지로 갈 수밖에 없죠. 그건 단서죠. 다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주소가 없죠.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될 것이고 납세지가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자산의 소재에 대한 납세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대해서는 주소지에서 주 2 이상일 때는 등록된 것을 납세지라고 거소지가 2 이상일 때는 생활관계에 따라서 밀접한 것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지 자, 그 해당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틀렸습니다. 자, 하나 추적은 네 번째로 자, 만약에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를 납부했으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는 2달 내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사망으로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납세지는 상속인이 우리가 신관장소가 되는 겁니다. 신관장소. 그 신관은 본인 상속인의 주소지든 돌아가신 주소지든 간에 우리가 신관장소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양소는 법률 납세를 관할 세무상 국세 지방국세의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73번. 자, 양소는 과세 표준은 핵심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과소신고할 경우에 양도세 가산세 우리가 총론처를 가진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는 부당과소든 부당무신고든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40이 되겠죠. 74번 이제 종합 문제를 한번 봐보죠. 자,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제 종합 문제죠. 자, 첫째,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행시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혹이 등 붙어 있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두 번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하는 경우에 환산가액과 표준 계산공제 합계액이 자양강제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양강제를 표현할 수 있다. 반대죠. 우리가 환산가액하고 계산공제 합한 금액이 자양강장제 금액보다 이 금액이 작을 때 자양강장제를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경우나 작은 경우가 되겠죠. 비교했을 때. 2번 틀렸고 3번 특별공제는 토건, 쌈이 요건이므로 주식이나 기타 자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조합 입주권을 한개선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이 없을 때는 입주권은 권리지만 주택의 양도로와 비과세는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16년도부터는 자,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의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죠. 75번. 양도소득세, 소득의 과세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첫째,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기본공제 배제다. 3년 미만인 것은 토지 건물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취등 양도 시기를 고려할 때 대금 청산한 날이 침뱉은 날이 원칙이죠. 그런데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인도 사용 수익은 빠른 날로는 아니죠. 등기 접수일로 하겠죠. 다음 3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의
자, 전부 유가증이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은 양도소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의 대주주는 2016년 개정에 의해서 지분율이 1% 이렇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1% 이상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 자, 다음. 자, 1세 2세 파면서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자, 원래 기본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양도세인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자,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전체를 하나로 봐서 고급 주택 등의 판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각각 보는데 가구를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는 이를 단독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단독 주택으로 본다 해서 4번 옳은 지문 시험적으로 잘 나온 지문이죠. 5번. 자, 대상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 애정신고 기한은 자, 그는 자, 주식인 전혀 분기 양도에 속하는 달이 아니라 분기. 분기의 말부터 2달이 되는 겁니다. 분기. 그래서 자, 틀렸죠. 76번. 양도소득세. 자,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걸 찾자. 지금 우리 양도 종합 문제다 보니까 이제 정리한 문제니까 뭐 설명이 좀 부족해도 그 전반이 정리에 대한 내용의 문제죠. 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특별공제, 기본공제가 총된다. 특별공제도 토지, 건물을 팔 때 기본은 당해되는 거고요. 적용이 되겠죠. 자, 다음. 사고친 영업권은 대상이다. 영업권 자체는 대상이지만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한 그런 대상이 되죠. 3번.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아니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죠. 4번.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는 70% 세율이 되고 등기된 경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죠. 그럼요. 미등기는 보유 확률이 70%지만 등기된 경우 부동산에서는 1년 미만이면 50%, 1년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양도세 납부할 소득세액에 10% 농특세가 부가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찐득이 부가세 없습니다. 단,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가세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77번. 자, 양도소득세. 자, 설명으로. 자,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옳은 거. 첫째,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하나여 대상이다. 아니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이지만 부동산 임차권 한해서 등기를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 협의이혼의 위자료로 칩니까? 일방에서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로 보죠. 양도로 보지만은 비과세 과세하지를 않는 겁니다. 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걸려서 국징법에 공매된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미완성 미 확정된 자산에 있어서는 대금 청산의 시기는 아니죠. 완성 확정된 날로 하는 겁니다. 미완성은 완성을 따진다고 그랬죠. 5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법에 따른 토지 등의 분할 등으로 자, 토지에 교환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15년도 신설된 규정.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 되네요. 다음 78번. 자, 잠깐 봐보세요. 자, 양도소득세는 자, 국내 자산. 자산에는 양도소득세도 있지만 자, 국제화, 세계화 시대이니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규정 과세가 되는데 국내 국외 혼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핵심을 잡아서 과세 표준 세율. 자, 특히 해서 납세 의무자는 국외자산이다.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납세는 거주자만 해야 된다. 거주자만 의무가 있는데 국외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곳을 둔 자만 의무가 있으면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거주자만 그리고 5년 이상 염두에 놓고 과세량은 국내 걸 맞대서 두되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도 등기 미등기를 고를 때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상수다. 지금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요, 우리나라의 고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나라에 등기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외자산은 미등기라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거하고 혼동은 안 되죠. 근데 국내산의 양도세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한해서만 대상이니까요. 다음에 과세 표준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국외자산도 역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죠. 그다음에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는 국외자는 적용받을 수 없고,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걸 준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은 특별공제 아니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에 있어서 특히 국외자산의 국외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 국외에서는 양도세는 미국, 일본에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애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겠죠. 이 납부할 세액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거나 애국납부 세액공제 중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있으니까 그때 납부할 세액에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애국납부 세액공제 중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은 뭐 자주 던 것도 아니지만은 국내 거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78번 자, 문제문 정리되죠. 8번 자, 토지 건물로서 1년 6개월 보유한 국외자산, 항상 국외 동그라미, 국외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인 세율이 어떻게 될 거냐. 토지 건물 부동산을 팔았죠. 국외자산에서는 보유에는 관계없이 누진세율이 되는 겁니다. 초과 누진세에서 5번째가 되겠다. 다음 79번. 자,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죠. 자, 거주자로서 국외 양주에 계속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자만 의무자. 그럼요. 국외자산에서는 실가로 계산의 원칙. 그럼요. 국외자산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보유에는 관계없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럼요. 국외자산에서 자,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하는 방법하고 필요한 4년을 하는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국외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특별공제, 기본공제 모두 적용한다.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틀렸죠. 80번. 자, 거주자 갑은 애국에 소재하는 시가 5억 상당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설명 중 틀린 걸 찾자. 그래서
부러운데 국외 소재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에 틀린 거 1번 미등기 주택인 경우 국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해서 중과세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미등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는 미등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물론 2번 실가로 계산해야 되고 초과 누진세로 적용해야 되고 애국서 또는 양도 취득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대한 수령이라든가 앞에는 지출하는 현재 기준 재정관율로 환산을 해야 되고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거주자의 의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다음 81번. 자,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옳은 걸 한번 찾자. 첫째, 국내 국외 모두 기준 시가로서 양세 노 국내 등 국외 등 간의 실질 거래가액으로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 국외 모두 등기된 것에 틀렸죠. 국외는 등기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내 것만 등기된 경우. 다음에 국내계 모두 자 납세 의무자는 5년 이상 아니죠. 국외 자산은 5년 이상을 따지는 겁니다. 4번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국내계 모두 누진세. 국외는 보유를 안 따지고 누진이고 국내는 2년 이상이면 누진세니까 동일하겠죠. 옳은 설명. 4, 5번 국내계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서는 특별을 받을 수 있다. 국내는 받으면 국외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1번도 좀 국내계를 구분하면서 정리하는 문제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죠. 82번. 자, 잡아보세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를 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역시 간혹 출제가 되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육공주가 있지만 관심은 사업소득이 있죠. 사업소득. 자, 여기서 이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의 범위는 상당히 복잡한데 사업소득의 범위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이 사업소득의 범위가 됩니다. 그럴 때 건설업은 한국은 표준 분류상 주택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건설업이라고 하고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을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이 되고 상가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됩니다. 매매업, 신축, 판매업. 자, 그럼 매매업이 되겠다. 자, 그럴 때, 자, 이 매매업에 대해서는 애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애정신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애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맞대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만 주의. 애정신고에서는 자, 우리가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할 때, 자, 부동산 매매 차익, 뭐 양도라든가 더 구분해서 매매 차익 합시다. 매매 차익을 산정을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있어서
매매 차익 산정 시에는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임대업은 부동산 대여죠. 그래서 부동산 대여든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임대업에 해당되는데 이 부동산의 권리라 할지라도 핵심 지상권, 지역권 대론 소득은 임대 사업소득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매매업은 사업성을 따져서 OX 대 사업 관련 소득이 매매업인데 임대업은 사업성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범위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사업성을 따지는 건 매매고 임대 대여는 사업성 관계없이 사업소득 범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는데 핵심은 한계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 한 개 주택의 주택수에 주택의 임대지만은 비과세가 안 되는 이거는 고가주택이라든가 국외 소재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택 임대소득은 쉽게 예를 들면 월세 소득이다. 그만 월세 전세 아닙니다. 월세 소득에서 비과세가 되는데 한계죠. 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 못 받을 때 고가주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를 따져서 기준시가를 따진다는 거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국외손실은 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한 개를 따질 때는 만약에 배우자와 부부가 각각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서는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따지게 된다는 거. 자적으로 사업소득 금액에 있어서 총수익금액 4년 때 총수익금액의 계산 특례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전세금 등 있죠. 그러면 전세금 등의 상당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로 전세금 등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로 산정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의 전세에 대한 간주 임대로 산정되는 것은 3주택 이상으로서 기준시가의 합이 3억 초과한 주택에서 간주 임대로 산정이 된다 해서 3주택 이상으로서 기준시가 합이 3억 초과할 거면서 3억은 보증금, 전세금 보증금 합, 보증금의 합이 3억 초과할 경우에 간주 임대로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3주택을 따질 때 올해 말까지는 2016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제외입니다. 소형주택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85세대 이하 주택에서는 3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에 대한 전세, 자, 그 세 채 이상을 전세에 놓고 그 전세 보증금 합이 3억 초과할 경우에 자, 간주 임대로 산정이 되니까 이런 걸 일명 3하고 3이니까 3, 3하다. 3주택 이상 3억 초과. 이렇게 좀 정리해 줘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뭐 간혹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정리 좀 해서 보너스 문제를 만들어 신경을 써야겠죠. 그럼 이제 82번부터 문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82번. 자, 건설업과 매매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자. 건설업은 한국표준 자, 산업분류에 따른 추구형 건물개발 공급업. 2번 부동산 매매업은 비추구형 건물개발 공급업. 매매업은 건물을 자연건설에 판매하는 경우와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경우도 매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부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변에 작은 주택뿐만 주택으로 본다. 우리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을 때는 힘드는데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판정과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이 하나에 팔았을 때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경우죠. 그 말은 주택의 면적이 클 경우니까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 매매업은 애정식 의무가 있는데 건설은 애정식 의무가 없죠. 83번. 자, 매매업체 토지 등에 대한 애정신고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1번 매매 등에 대한 애정신고한 자진 납부할 때 10% 세액을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추계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기준시가에 우리가 매매 사례가를 하는데 기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실가로 한다. 틀렸죠. 그래서 자, 추계 결정을 할 때도 역시 실가 확인했을 때는 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예정 신고할 경우에 특별공제는 되나 기본공제 된다. 자,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는 없어. 이게 자, 사업소득에 대한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는 자, 적용하면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서울은 설명. 매매차익이나 매매차익 발생해도 예정신고 필요 없다. 역시 예정신고 해야겠죠. 자, 예정신고는 매매일로부터 2달이다. 아니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기본적중 문제 우리가 자, 사업소득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정해하고 종합적중 문제 정의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